오늘 마리아DB 어드민 과정을 강의할 이시연이고요. 오늘은 3강 마리아DB 아키텍처 파트 2에 대해서 강의할게요. 먼저 인덱스부터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1장에서는 마리아DB 서버와 스레드, 그리고 2장에서는 마리아DB 스토리지 엔진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저희 1장에는 마리아DB 스레드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마리아DB 멀티스레드의 개요 및 구조, 그리고 스레드 실습, 그리고 포그라운드 스레드, 백그라운드 스레드에 대해서 살펴볼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지난 강의에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 마리아DB는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했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즉 어플리케이션이 마리아DB 서버로 접속하게 될 경우 커넥션 풀에서는 클라이언트의 권한을 확인하고 스레드를 할당해 준다고 했었습니다. 마리아DB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했었는데요. 커리문을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마리아DB 엔진, 그리고 디스크에서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스토리지 엔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핸들러 API라 했었죠. 마리아DB 엔진에서는 연결 스레드를 관리하는 커넥션 풀, 그리고 SQL문을 처리하는 SQL 인터페이스, 파서, 옵티마이저가 있었고, 데이터랑 인덱스를 캐싱하는 캐시와 버퍼가 있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포트 번호도 확인하는 실습을 진행했었죠. 그래서 show global variables like port 하면은 3306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마리아DB 엔진이랑 그리고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로 이루어졌다. 이 점 복습하면서 얘기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 스레드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일단 먼저 가상 머신을 켜고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CentOS를 켜고 루트 계정으로 한번 들어갈게요. 일단 가상 머신 키는 것도 시간이 걸리실 테니까 마리아DB 접속까지만 해두시고 됐습니다 하고 채팅 치면은 한 두 분 정도 계시면 제가 진행할게요. 네, 한 분 더 계시면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접속되신 분들 있으실까요? 아, 네. 두 분 정도 계시니까 그럼 차근차근 진행할게요. 어차피 교재에 다 써져 있어서 확인하시면서 실습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스레드 확인하는 실습부터 할 건데요. show global status like thread 라고 치고 커맨드 하면 이렇게 스레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제가 채팅에다 남겨드릴 테니까 이거 복사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스레드 커넥트를 통해서 현재 활성화된 스레드가 하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아래에 설명을 적어놨으니까 각각에 대한 설명은 교재 아래 표랑 여기 제가 공시 문서도 링크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레드를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가 뒤에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마리아DB 서버는 멀티스레드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리아DB에 접속해갖고 현재 연결되어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의 스레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직접 마리아DB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show process list라는 커맨드를 치면은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오실 텐데요.
저희는 지금 이것만 보일 텐데, 교재에는 제가 이렇게 작성해놨습니다. 이게 뭐지? 왜 다르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10.9 버전에서는 이렇게 이, 이 하나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정보도 함께 확인해보고 싶다 이러면 10.4 버전에서 한번 실습 진행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DB에는 크게 포그라운드 스레드랑 백그라운드 스레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그라운드 스레드는 아래 여기 교재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디 19랑 21인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는 스레드, 그리고 나머지는 백그라운드 스레드로 시스템 내부 작업을 처리하는 스레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 변수들에 대해서는 제가 뒷장에서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이게 백그라운드 스레드고 19번, 21번이 포그라운드 스레드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럼 포그라운드 스레드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클라이언트가 마리아DB 서버에 접속하게 되면 그 둘의 연결을 담당해주는 스레드가 생성된다 했었는데요. 그 스레드가 바로 포그라운드 스레드입니다. 클라이언트랑 연결을 담당해줘서 클라이언트 스레드라고도 부릅니다. 포그라운드 스레드는 데이터나 인덱스를 메모리상에서 가져오거나 메모리 없을 경우 직접 디스크로 가서 데이터나 인덱스를 파일로부터 읽어와서 작업하는데요. 이 작업 범위는 스토리지 엔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아3회 같은 경우는 디스크 쓰기 작업까지 포그라운드 스레드가 처리하는데 이노디비에서는 메모리 상까지의 작업을 포그라운드 스레드에서 하고 버퍼로부터 디스크에 쓰고 이런 작업들은 다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처리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랑 커넥션을 종료할 경우 스레드 풀에 반환되는데요. 그래서 스레드 캐시에 반환될 때도 있고 아니면 사이즈가 다 찬 경우는 아예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레드 크기를 직접 확인해 볼 건데요. 여기 아래에 이 교재 페이지 보시면 밑에 적혀 있는 걸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 터미널을 열어서 show variables like thread hash size 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기 채팅방에다 남겨드릴 테니까 찾아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복사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마리아DB에서는 이 스레드 캐시 사이즈를 256을 디폴트로 설정했었는데요. 실제로는 마리아DB에서 해당 컴퓨터에 OS를 측정해서 임의로 약간 권장한 스레드 캐시 사이즈로 나옵니다. 그래서 스레드 캐시는 지난번에 스레드 캐시 사이즈는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요? 권장 사항이 있냐? 이렇게 여쭤보신 분이 계셨는데요. 지금도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스레드 캐시는 시스템 리소스나 서버의 부하 등 되게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 연결 시도 횟수랑 여기 보시면 총 연결 시도 횟수랑 스레드가 얼마나 크리에이티브 되었는지 그 개수를 이용해서 스레드 캐시 미스 레이트라는 걸 구해서 해당 값이 1에 근접하도록 맞추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여기 공시 문서를 드렸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장을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백그라운드 스레드인데요. 백그라운드 스레드는 클라이언트가 발행한 쿼리문을 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메모리로 읽어오는 작업을 하거나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디스크로 쓰는 작업을 합니다. 이노디비 스토리 엔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백그라운드 스레드로 처리되는데요. 이노디비 버퍼 풀이 데이터를 메모리로 갖고 오는 스레드, 아니면 이노디비 버퍼 풀이 데이터를 디스크에 기록하는 스레드, 아니면 로그를 디스크로 기록하는 스레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화살표로 이게 뭔지 좀 스레드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백그라운드 스레드의 변수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네, 강의 있는 걸 바로 복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드리는 채팅창 링크에서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이노디비 리드 IO 스레드를 확인해 봤는데요. 현재 해당 변수가 4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변수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이트 변수도 4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게 뭐에 쓰이는 건지 정확하게 인지 안 하셔도 되는데, 튜닝할 때 좀 사용된다는 점, 이 점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노디비에선 데이터를 읽는 작업을 주로 포그라운드 스레드에서 처리하고요. 리드 스레드는 사실 많이 설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해당 변수들은 지금은 저희한테는 보이지만 엔터프라이즈 10.5 버전부터는 이노디비 백그라운드 스레드 플로 기능이 대체되었다. 이 점은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노디비에는 리드 스레드랑 라이트 스레드를 제외하고도 이 각각의 두 스레드가 있는데요.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노디비 페이지 클리너라는 게 있지만 이 변수는 지금 10.6 버전에서부터는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확인은 할 수 없고요. MySQL에서는 현재까지 존재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Show Variables like InnoDB Purge Thread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noDB Purge Thread 하면은 이렇게 4로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채팅창에도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리드 라이트 스레드랑 마찬가지로 튜닝할 때 사용되는 부분이니까 이 점만 지금 당장은 그냥 백그라운드 스레드고 튜닝할 때 사용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점만 유념해 주시고 나중에 튜닝 강의 들으실 때 좀 그때 지금 기억을 살려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노디비 리드 스레드랑 라이트 스레드는 읽기 작업의 IO 스레드 수, 그리고 버퍼 이노디비 페이지 클리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라진 스레드지만 말씀드리자면 더티 페이지가 라는 게 있는데 이 더티 페이지를 정리하기 위해 사용된 스레드입니다. 그래서 더티 페이지는 쉽게 말해서 메모리상에서 변경된 데이터고요. 페이지 클리너는 이 메모리를 정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스레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노디비 퍼지 스레드라는 것도 저희가 방금 한번 변수를 확인해 봤는데요. 바로 다음 장에서 저희가 개념을 다루기 때문에 퍼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리아DB에서는 이제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한 서버에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데 이때 동시에 같은 데이터에 접근할 때는 이제 충돌이나 일관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방지하고자 변경점 데이터를 롤백 세그먼트라는 공간에 기록해 둡니다. 여기서 롤백 세그먼트란 트랜잭션이랑 관련된 개념으로요.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DB뿐만 아니라 많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도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이 데이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해당 세그먼트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그 안에 쓰여진 데이터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퍼지입니다. 퍼지 작업을 수행하면은 쿼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으며 변경 및 삭제된 자료들이 차지하고 있는 디스크 공간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쇼 프로세스 리스트 했을 때 이노디비 퍼지 워커, 그리고 코디네이터, 이노디비 셧다운 핸들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노디비 퍼지 워커는 퍼지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thread고요. 그 이노디비 코디네이터는 퍼지 워커가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스케줄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백그라운드 스레드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터미널을 여셔서 show variables like inodb 퍼지 스레드라고 치시면 현재 활성화된 스레드를 볼 수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랑 퍼지 워커의 스레드를 합친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만 지금 이게 있다라고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셧다운 핸들러는 이노디비가 종료하기 전에 메모리상에서 변경된 데이터들이 플러시 작업과 같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들을 모두 수행한 후 데이터베이스가 정상적으로 셧다운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쉽게 말해서 트랜잭션이 모두 정상적으로 종료되고 셧다운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레드까지 살펴봤고요. 이번 강에서는 각 스토리지 엔진들과 특성 그리고 성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DB에서는 스토리지 엔진은 디스크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거나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스토리지 엔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부가적인 기능을 위해 플러그인 방식을 통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강의에서는 플러그인으로 따로 설치하는 작업은 진행하지 않을 텐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장드릴게요. 저희가 현재 마리아DB 스토리지 엔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전에 저희 마리아DB 버전부터 확인하는 실습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을 여셔서 select 버전이라고 치시면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레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것도 채팅창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복사하셔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9.3 버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조금 빨랐다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제가 속도 조절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속도 혹시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갖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속도 그대로 강의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마리아DB 버전까지 확인했으니까 저희가 스토리지 엔진이 뭐가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터미널을 여셔서 show engines라는 걸 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확대 한번 하겠습니다. 이 다양한 엔진들이 확인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 여기 있는 엔진들은 다 기본적으로 마리아DB에서 제공해주는 엔진이고요. 각 스토리지 엔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사용 가능 여부, 그리고 트랜잭션이나 XA, 세이브 포인트 등을 막 지원하는지 안 지원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포트라는 거는 yes로 돼 있으면 저희가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엔진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디폴트는 마리아DB에서 따로 엔진을 지정하지 않으면 InnoDB 스토리지 엔진으로 쓸, 사용된다. 이 점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시퀀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시퀀스 엔진은 테이블에 순차적인 값이 이렇게 늘어난다.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주문 테이블에서 주문 번호를 생성할 때는 시퀀스를 사용합니다. 주문 번호를 생성해야 하거나 날짜 컬럼을 생성해야 될 때도 사용되는 스토리지 엔진이다 라고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포트 변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스토리지 엔진이 InnoDB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직접 변수를 발행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치시고 발행하면 잠시만요. 하면 지금 InnoDB가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InnoDB 스토리지 엔진부터 각각의 스토리지 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InnoDB 스토리지 엔진은 마리아DB 디폴트 스토리지 엔진이고요. 트랜잭션을 지원하면서 커밋과 롤백 기능을 제공합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InnoDB 엔진에 대해서 인메모리 구조와 온디스크 구조에 대해 좀 각각의 파일들에 대해 설명드렸기 때문에 인메모리에서는 메모리상에서 데이터를 캐싱해두는 기능, 그리고 버퍼, 잠시만요. 인메모리에서는 버퍼풀이랑 로그 버퍼, 그리고 온디스크에선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 그리고 파이퍼 테이블 스페이스, 언두 테이블 스페이스, 템퍼러리 테이블 스페이스, 그리고 리드 로그 파일이 있다 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메모리상에서 데이터를 캐싱해두는 버퍼풀, 그리고 복구 작업을 필요할 때 로그 버퍼,
온디스크에서는 테이블 구조 정보를 저장하는 게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 테이블의 실제 데이터 내용을 저장해 두는 곳이 파이퍼 테이블 테이블 스페이스, 그리고 정렬을 위해 사용될 때는 템퍼러리 테이블 스페이스, 데이터를 이전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테이블은 언두, 테이블 스페이스, 그리고 복구를 위해 로그 파일 정보를 저장하는 리드 로그 파일이 있다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지난번에 강의 내용을 복습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은 버퍼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이노디비에선 메모리까지 포그라운드 스레드에서 작업하고 있는 버퍼로부터 디스크까지는 백그라운드 스레드가 작업한다 했었는데요. 그중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스레드 중 버퍼 스레드가 있었습니다. 버퍼풀은 이노디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 파일과 인덱스를 메모리상에서 캐싱해두는 공간인데요. 만약 버퍼풀이 가득 찰 경우 오래되거나 자주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 파일들은 다시 디스크로 이동하게 됩니다. 만약 버퍼풀에 있는 데이터 내용이 바뀔 경우 먼저 버퍼풀에서 라이트한 후 디스크에 다시 라이트하는데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려고 하면 디스크에선 I/O 부하가 생길 수 있어서 버퍼풀에선 라이트 작업을 지연시켜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다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할 때 라이트 작업은 지연될 수 있는데요. 리드 작업이 지연되는 건 지양하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사용자가 셀렉트를 이용해서 데이터 파일을 읽어올 때 지금 작업이 밀려 있어서 한 10분이나 20분 뒤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리드 작업을 지양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외로 트랜잭션 작업이 많이 일어난 경우에는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만 인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의 라이트 작업을 백그라운드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노디비도 마찬가지고요. 특이하게 마이아삼은 다르게 작동합니다. 이 부분은 마이아삼 다룰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버퍼풀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다시 터미널을 여셔서 커맨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다시 채팅창에 남겨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관련된 변수들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버퍼풀 파일이랑 사이즈를 좀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변수들에 대해서는 되게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마리아DB가 시작될 때, 마리아DB가 서버가 실행 중일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 버퍼풀은 초기화되면서 메모리 공간을 다시 할당받습니다. 그리고 메모리상에서 다시 데이터와 인덱스를 캐싱해 오면서 이런 최적의 성능을 내기 위한 버퍼풀이 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워밍업이라 합니다. 워밍업을 안 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변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덤프랑 로드 변수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변수들에 대한 설명은 여기 링크를 줬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공부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이노디비 파일 이름을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 마리아 DB를 종료하고 직접 한번 디렉토리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 제가 리눅스 커맨드를 작성했으니까 이거는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차면 현재 디렉토리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ls 하면은 저희 ib 버퍼 풀이란 파일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다 확인해 보셨나요? 네, 다들 확인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강의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노디비 스토리지 엔진은 특이하게 테이블을 프라이머리 키를 기준으로 클러스터링 되어서 저장하는데요. 그래서 이노디비는 프라이머리 키와 세컨더리 인덱스가 구조적으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클러스터링 인덱스나 논
논클러스터링 인덱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자세한 설명 조금 내용이 길어질 수 있어서 제가 직접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러스터링 인덱스는 실제 데이터와 같은 무리의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전을 예시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A부터 Z까지 실제 데이터 순서대로 적혀 있죠. 뭐 A에는 애플이 있고, 뭐 다른 단어 있고, B에는 베어라는 단어 있고, 그래서 실제 가치 있는 것. 사전을 클러스터링 인덱스라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논 클러스터링 인덱스는 저희가 책을 보면 마지막에 찾아보기 페이지에서 애니멀은 몇 페이지 있고, 애플은 몇 페이지 있고, 베어는 몇 페이지 있고, 이런 걸 말하죠. 그래서 주소를 가리키는 걸, 이걸 논 클러스터링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덱스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하다. 나는 리프 페이지 이런 거 잘 모른다 그러면 저희가 회사에서 마리아DB 초급 강의 진행한 적 있었는데요. 그래서 밑에 넣어놨으니까 인덱스의 정의 및 구조에 대한 설명 강의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마리아DB 깃시라는 주소가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앞으로 실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긴 도커로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기초 강의에서 갖고 온 거라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점, 이 도커 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 있는 점 조금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D로 이동하신 후 git 클론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를 터미널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하면은 성공적으로 되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여기 LS를 다시 눌러보면 저희 마리아DB를 다운받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CD 마리아DB로 들어가서 LS를 해보면 저희가 진행할 파일인 CDGS 저희가 진행한 파일인 카페 SQL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리아DB를 들어가셔서 소스 카페.sql을 진행하면 됩니다. 아, 그리고 먼저 카페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놔야지 아마 작동될 텐데요. 없어서 에러 떴다 하신 분들은 카페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채팅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관련된 설명들은 여기 작성돼 있으니까 한번 참고 삼아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스 카페, 데이터베이스로 카페라는 걸 만드시고 소스 카페.sql 해주시면 됩니다. 다 되신 분들은 채팅 한번 남겨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네, 한 분 더 남겨주시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카페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엔진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이것도 채팅으로 남겨드릴 테니까 해당 변수를 마리아DB 들어가셔서 발행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플롯 테이블즈가 되는데, 아, 참고하실 게 있는데, 여기서 카페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유즈 인포메이션
스키마로 이동하셔야지 됩니다. 인포메이션 스키마로 이동하셔서 다시 해당 쿼리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InnoDB라고 테이블마다 엔진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이아삼 스토리지 엔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이아삼은 인덱스를 활용하는 읽기 작업에 유리한 스토리지 엔진인데요. 참고하실 점은 마이아삼에선 따로 테이블 데이터 자체를 캐싱하는 메모리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인덱스를 위한 스토리지 엔진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선 대부분 디스크의 IO 보호를 위해서 쓰기 작업을 일괄로 처리한다고 앞서 InnoDB 스토리지 엔진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는데요. 마이아3에서는 포그라운드 스레드가 라이트 작업까지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InnoDB에선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터와 같은 데이터를 변경할 때 데이터가 디스크까지 저장되지 않아도 따로 라이트 작업을 하는데 상관이 없었는데 마이아3에선 하나의 스레드가 특정 테이블에 쓰기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다른 스레드들이 해당 테이블에서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락 단위는 테이블이다. 이 점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마이아3에는 읽기 작업이 특화되어 있는데요. 특히 키캐시라는 메모리 공간을 갖고 있어서 인덱스 데이터를 캐싱하고 InnoDB보다 빠르게 대량의 데이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아3은 이러한 특성 때문에 대량의 인서트 작업을 요하는 배치 작업을 할 때나 아니면 읽기 작업을 많이 하는 웨어하우스, DW 작업이라고 하죠. 그럴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특히 키캐시를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되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마이아3을 사용할 땐 키캐시를 최대 물리 메모리의 40% 이하로 설정한 걸 권장드리고요. 왜냐하면 메모리 공간에서 전체 파일 시스템을 위해서 캐시 공간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40% 미만으로 설정하는 게 좋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테이블 엔진을 변경해보고 이 이노디비 마이아3으로 잘 변경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테이블 복사본부터 만들어 볼 텐데요. 제가 이것도 다시 채팅방에다가 남겨드리겠습니다. 이 커맨드를 터미널에서 다시 발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뉴스 카페로 이용해서 카페 데이터베이스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화면 오더 디테일즈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카피해 온 거고요. 그리고 마이아3으로 엔진을 바꿔보겠습니다. 보면 마이아3으로 엔진이 바뀌었다 뜹니다. 그리고 다시 인포메이션 스키마로 돌아가서 아까 발행했던 쿼리를 그대로 발행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위로 올리면 그 전에 발행했던 쿼리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셀렉트 이 쿼리를 다시 한번 치시면 됩니다. 여기 치면은 저희가 만들었던 copy order details라는 테이블을 마이아3으로 변경했었는데요. 여기서도 마이아3으로 안정적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셨나요? 네. 그럼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테이블에 들어가서 한번 진짜 파일 이름이 바뀌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엑싯을 하고요. 저희 지난 시간이랑 이번 시간에 파인드 커맨드를 이용해서
위치, 그리고 데이터 디렉토리 위치도 지난 시간에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그래서 직접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외우고 있어갖고 그런 건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앞에 find 커맨드를 이용해서 이 테이블 네임을 찾아보는 실습을 진행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MySQL에 들어가면 저희 카페 테이블이 보이죠? 그래서 cd 카페하고 sl 하면 여기 copy order details frame myD, myI가 보입니다. 여기서 myD는 테이블의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파일이고요. 프레임은 제가 설명을 지난 시간에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하자면 모든 테이블의 구조를 정의하는 메타데이터 파일이고요. myI는 테이블의 인덱스 정보를 저장하는 파일입니다. 이노디비랑 마이아3의 다른 점은 제가 강의 중간중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한번 표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부분은 그냥 트랜직션은 이노디비가 지원하고 마이아3은 안 지원하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락단이랑 포린키에 대한 부분만 좀 살펴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이해하실 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노디비에서는 로우 레벨에서 락단위를 지원하기 때문에 한 테이블에 여러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아3은 아까 한 테이블에 한 클라이언트만 접속할 수 있다 했었죠. 그래서 테이블 레벨의 락을 지원합니다. 이노디비는 포린키를 지원하는데요. 여기서 포린키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두 테이블이 조인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키입니다. 그래서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무결성을 보장해 줍니다. 데이터의 중요도, 그리고 트랜잭션의 필요성, 이런 것들은 스토리지 엔진에 각각에 맞춰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각각 그 다른 스토리지 엔진에 대한 설명은 아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메모리지 엔진은 주로 메모리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데요. 메모리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다른 디스크 기반의 스토리지 엔진에 비해서 I/O 효율이 매우 좋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기 때문에 만약 DB가 깨졌을 땐 데이터 손실이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 점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설명은 조금 찬찬히 읽어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브 엔진은 많은 양의 로깅이나 감사 등에 사용하는 용도, 이렇게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량의 I/O를 줄이기 위해 압축해서 저장하는 스토리지 엔진입니다. 그리고 읽기 전용으로 설계돼 있어서 데이터의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다만 인서트 작업이나 리플레이스 작업만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SV는 심플로 구분된 값을 CSV 파일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CSV는 아마 엑셀 쓰시는 분들이나 다른 거 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심표 단위로 이제 파일을 저장해서 되게 최소 작은 파일로 만들려는 거고요. 그리고 CSV 파일 특성상 스토리지 엔진을 사용하는 테이블은 모든 컬럼이 not null 속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강의도 이렇게 끝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 남겨드리면 그 질문들은 제가 모아서 오픈 카톡 채팅방에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줌 강의 제가 링크를 다시 보기 링크가 생성되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생성되는 대로 줌 링크도 오픈 카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여기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확인하고 Q&A 하거나 아니면 오픈 카톡방에 남겨주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셔도 되고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35분까지 답변, 카페 DB 설치하는 방법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마리아 DB에 다시 접속하셔서 유즈 카페, 유즈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카페 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카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두셔야 되고요. 여기 하셨으면은 진행했습니다 라고 답변 남겨주시면 그 이후에 도와드리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카페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 네, 실행되었으면 이, 여기에서 git 클론이라고 이 커맨드를, 마리아 DB를 엑시트 하신 다음 git 클론 이걸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공적으로 설치됐다고 아마 리눅스 상에서, 터미널 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셨나요? 아마 그 VM 상에서는 컨트롤 V가 안 되실 텐데 여기서 우클릭 하시고 페스트 글 복사 붙여넣기도 안 되시나요? 혹시 어떻게 뜨시나요? 일단 윤호님 여기까지 진행되셨나요? 네, 진행되셨으면 LS 가시면 CD, CD 이렇게 하시면 CD 이렇게 하신 다음 CD 물결 하신 다음 LS 하시면 마리아 DB라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럼 CD 마리아 DB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CD CSV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스크립트를 제가 드릴게요. 하시고 LS에 하시면 저희 카페.sql이 보일 텐데요. 다시 마리아DB로 들어가신 다음 소스 카페.sql 하시면 성공적으로 설치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카페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되신 겁니다. 그래서 또 테이블즈 해보면 이런 테이블들이 뜰 겁니다. 그다음 재현님도 혹시 채팅창이 글 복사 붙여넣기가 안 된다는데 줌 채팅 말씀하시나요? 음, 아마 줌 오류 같은데 이거 나갔다가 들어오면 되실 텐데 CSV 혹시 엑시트 하셨을 때 여기 CSV이신가요? 여기가 CSV로 뜨시나요? 루트에서 네.
하셨는데도 마리아 DB 접속하시고 소스 카페.점 SQL 하셨는데 실행이 안 되셨나요? 혹시 이렇게 하셨을 때 find 이 커맨드 발행하셨을 때 어떤 위치 이거 별과 여기 복사해서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 카피 누르시면 되거든요. 해당 리눅스 커맨드 발행하시고 답변만 복사해서 알려주시면 도와드릴게요. 이거, 어, 디렉토리 위치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 이거 혹시 진행하실 때 루트 계정으로 진행을 하셨나요? 수 루트 치시면 되거든요. 아니면 수 루트 하시고, 잠시만. 수 루트 하신 다음에, 아까 맨 처음에 맨 처음에 루트 계정으로 아예 데이터베이스를 다 다운받게 써갖고, 그, 아니면 마리아DB 실행하실 때 다른 방법인데, 소스 말고 다른 커맨드가 있거든요. 이 커맨드는, 잠시만요. 이거 정확한 거 확인하고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원래 루트 계정으로 진행하도록 했었는데, 윤호님이 아마 따로 계정을 만드시고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SU 루트를 하시고 다시 git 클론 받고 카페 데이터베이스,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카페를 진행하신 다음에 다시 소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루트 계정으로 편안하게 진행하고자 루트 계정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만약 안 되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35분이 되어서, 35분이 넘어서 이제 강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4주차 강의에는 주요 파일과 로그 파일로 진행하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강의 수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현재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요. 1주차 강의까지는. 2, 3주차는 저희 유튜브 편집자 담당자분께서 출장 관계로 2, 3주차 강의는 유튜브로 다음 주까지 올라가고요. 한 임시로 줌 링크 오픈 카톡방에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검색이요. 저희 유튜브 링크도 따로 드리는데요. 잠시만요. 유튜브 링크는 제가 카톡방에다 다시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